자,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의 사무사를 담당하는 최진우입니다. 자, 우리 2024년도 제2회 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이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2회 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이는 기출문제는 1회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의 비중은 거의 전근대사가 한 7문제, 그다음에 근대사, 일제강점기, 현대사에서 요 부분이 18문제에서 많은 비중이 뒤로 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게 특징이 되는 거고, 물론 뒤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좀 이렇게 시험의 어떤 그 경쟁보다도 기본적인 상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를 풀 때, 우리 검정고시 국사 문제의 특징은 첫 번째가 되게 상식적이다.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역사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은, 공부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개념 정리. 그러니까 이게 큰 흐름을 물어본다기보다도 개념을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직렬의 문제들은 선사시를 물어볼 때 신석기 시대를 딱 주어지고 요 시대의 생활 모습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죠. 생활 모습을 다 보여줘요. 다 보여주고 요거 어느 시대니? 이런 문제니까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암기를 못해도 특정한 키워드라든가 그 시대를 보일 수 있는 특정한 어떤 유물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은 문제가 쉽게 풀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문제, 개념을 잡는 문제인데 어렵지가 않다 이런 거고.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요 문제 우리 그 검정고시 문제 특징은 대단히 시대 구분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보면서도 아니 현대사를 물어보는데 선지에 삼국시대가 나와. 당연히 아니겠지 이거는. 선지에 고려시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현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시대가 달라. 그러니까 요 문제는 기본적인 흐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그 깊이 있는 공부가 아니라 전체 한국사의 흐름을 보시면서 여기 삼국시대구나, 여기 고려시대구나, 여기 조선이구나, 요 정도의 어떤 그 기본적인 구분이 되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요 문제들을 풀 수 있다. 그래서 올해 문제의 특징의 세 가지는 일단 우리 특징이 첫 번째가 근대사 이후의 비중이 커지는 거, 요 문제고, 근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상식적이다 이런 거고, 세 번째가 개념을 물어보는데 시대 구분이 잘 돼 있으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짧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공부하시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자, 1번. 자, 1번은 우리 선사시대죠. 이 선사시대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 이 검정고시 문제의 특징은 보통 이제 다른 직렬은 신석기 시대를 보여주고 요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바른 걸 바르지 못한 걸 골라라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야. 그냥 요 시대의 생활 모습 다 보여줘요. 보여준 다음에 여기에서 너희들이 알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서 시대를 물어봐. 그러니까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문제가 출제되는 거니까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한능검이라든가 이런 식의 공부보다는 약간 다른 패턴이니까 좀 보시면은 일단 봅시다. 우리 1번. 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죠. 이거마저 알아야지. 자, 우리 농경과 목축이 시작한 어느 시대? 신석기가 되겠죠. 자, 대표적인 유물이 빗살무늬 토기래요. 우리 구석인 토기가 없어. 신석기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이른 민무늬 토기도 있고 빗살무늬 토기도 있죠. 청동기 시대가 민무늬 토기인데 가장 중요한 토기가 미송 리식 토기 이 정도. 그래서 토기는 한 2개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요거고, 자, 그다음에 미송 리식 토기 손잡이 있죠. 달려 있는 미송 리식 토기가 청동기다인데 요 시대는 당연히 어느 시대? 신석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서 1번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우리. 자, 1번 다 맞았을 것 같고요. 2번 갑시다. 자, 2번은 자, 기억에 들어갈 구강이죠. 요것도 비슷해. 그러니까 한능검 같은 경우는 왕의 사료 하나 보여주고 요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 거꾸로 가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다 보여줘. 업적을 보여주고 요 왕이 누구인데, 제가 마지막에 3번씩 얘기했던 거, 우리 요 검정고시는 요 내용을 몰라도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신라 다스리죠. 신라의 왕이 계시면 이게 신라의 왕인데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대가 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복 영토에 순수비를 세웠다. 이런 거 보면서 누굴 고민하지 말고 봐봐요. 1번, 2번, 3번, 3번이 다 신라야. 그럼 약간 고민해봐야지. 근데 1번에 세종은 우리가 이건 정상적으로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세종은 어느 시대? 조선시대지 이거. 땡 틀려요. 안 돼 이거는. 1번 안 되겠지 세종은. 시대가 안 맞는 거지. 자, 이번에 공민왕이죠. 공민왕은 고려 후기의 대표신왕입니다. 고려시대 안 되는 거야. 자, 광해군도 어느 왕 때? 조선시대죠. 이거 영화 봐도 알겠다 우리. 다 몇 번? 4번이 신라왕 진흥왕.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그러니까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1번, 2번, 3번, 4번이 다 신라왕을 깔아주면은 좀 공부할 맛이 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 시대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공부는 해야 돼 이거.
어떤 공부냐면은 자세하게 어쨌든 그 암기보다도 이 시대의 왕들이 신라 시대냐, 고려냐, 조선이냐, 그것만 알고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왕들은 거의 이런 문제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아, 왕들은 신라 왕이었구나, 고구려구나,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문제는 어쨌든 신라의 대표적인 왕인데 전성기죠, 뭐. 그래서 한강 지역을 확보하고 대가의 정복이 진흥왕이었고, 혹시 모르니까 금관가해를 정복한 왕은 버풍왕. 이겁니다. 순수비를 세우죠, 우리. 그래서 우리 자, 북한산비, 창녕비, 황실영비, 마운영비 4개 있죠. 그래서 우리 진흥왕 때 비석인데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 드릴게. 이렇게 외우세요. 자, 단, 북 갑니다. 단북, 창, 황, 마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단북, 창, 황, 마. 이게 진흥왕 때 비석이에요. 그래서 단이 단양적성비, 북이 북한산비, 창이 창녕비죠. 황실영비와 마운영비인데 요 4가지가 순수비예요. 물론 단양적성비는 순수비는 아니에요. 아닌데 진흥왕 때 비석이다. 그래서 문제를 내게 되면은 이럴 수 있어. 단양적성비, 북한산비, 창녕비, 황실영비, 마운영비를 세운 왕 누구? 진흥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쉽지만 요 약간 여기서 연관되는 문제까지 좀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왕은 시대를 잘 기억하세요. 자, 2번 답은 몇 번? 4번 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3번 갑시다. 자, 다음에 설명한 불교죠. 요 문제도 제가 딱 보면서 이게 검정고시 문제를 치고는 약간 어려울 수 있겠다. 불교의 종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우리 검정고시 문제의 특징 또 하나 문제는 개념 정리했죠. 이 개념을 잡는 거하고 두 번째가 상식적이다. 세 번째가 시대 구분이에요. 이거 대문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어려워. 뭐 경전 공부보다 참선을 강조한대요. 호족 세력에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원은 구산 선문이 있다. 근데 요거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선정불교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 우리가. 근데 문제 속에서 불교래며 이거. 이 불교의 종파죠. 그럼 불교의 종파는 크게 뭐가 있을까? 선종과 교종이 있죠. 이 선종과 교종이 있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이 교종 중에서 화엄종, 법상종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불교예요. 서학이 뭘까? 서학은 혹시 기억나요? 우리 조선시대에 17세기를 전후로 해서 천주교가 들어와. 그 천주교가 들어오는데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종교가 아니었죠. 종교가 아니라 바로 뭐였다 이제 서학이라 그래. 그러니까 서양의 학문이라 그래서 서학으로 전래가 됩니다. 물론 뒤에 이제 18세기 후반에 남인들이죠. 남인들이 누구지? 정약용. 혹시 그 영화 봤나? 그 영화에 우리 조선 명탐정에서 그 각시 투곳의 비밀이죠. 거기에 김영민이 나와. 그 김영민이 혹시 누군지 알아요? 그게 정약용이야. 근데 김영민 그 가슴속에 항상 품고 댕긴 책이 있어. 그 영화에서. 그게 은밀한 김상공인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천주교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약용이 조선족이 남인인데 남인들이 이제 천주교에 빠진다고. 그래서 이 서학을 천주교를 발전시켜 두고 남인들. 당연히 불교라면서요. 석은 아니지 이거. 자, 이번에 대전교도 기억나요. 대전교는 나철이에요. 나철과 오기호가 1909년도에 누구를? 단군이야. 이 단군을 믿는 신앙이 대전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 아니죠 이거. 천도교는 뭘까? 천도교 동학이죠. 이 동학이야 이게. 그래서 최재우 1860년 경주에서 몰락한 양반인 최재우가 만든 종교가 동학이에요. 그 문제 봐봐 이게. 그러니까 뭔가 아주 깊이 있게 정상 우리 보자. 우리 뭐냐면은 그 한능권 문제는 이런 거죠. 이 선종과 교종의 특징이 뭐냐 물어보는 게 약간 깊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경전 공부를 강조하는 게 교종, 교교교 가르치는 거. 뭘 가지고? 경전을 가지고 스승의 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 공부를 강조하는 게 교종이고 참선 수행을 강조하는 게 뭐였다? 우리 선종이야 이게. 선종이었고, 자, 진골 귀족과 연결되는 게 교종이죠. 요거고, 호족과 연결되면서 우리 반신라가 되는 게 선종이었다. 이런 식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호족들의 지원으로 이제 9개의 종파가 나와. 종파가 이게 구산선문이에요. 교종은 몇 개 있어? 5개, 5교가 있죠. 이런 식인데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약간 어려운 문제. 근데 그 단계까지는 안 가, 우리는. 안 가고 그에서 이제 요 불교의 특징이 뭐냐? 만약에 이거를 다음에서 설명하는 종교를 물으면 어려울 수 있지. 근데 불교의 종파니까. 그래서 우리 서학, 대종교, 천주교는 당연히 불교가 아니죠. 다 지워버리면 돼. 답 몇 번이고? 2번이에요. 그래서 선종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검정고시를 공부할 때는 아주 깊이 있는 공부보다는 개념 정리예요. 이 개념들을 잘 잡아놓으시면은 충분히 25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도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의외로 더 쉽다,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다시, 문제를 푸는 요령이에요. 첫 번째가 시대 구분. 왕이든 뭐든 간에. 두 번째가 개념이에요. 개념을 잡으시면은 거의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3번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자, 3번은 4번, 2번이죠. 자, 4번 갑시다. 4번도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죠. 자, 인종 때 묘청. 아, 이거 중요합니다. 1135년도에 우리 아주 중요한 사건이 고려 중기에 묘청이 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청이 어디로 가자, 우리? 서경. 서경이 지금 어딜까, 우리? 서경이 어디? 평양이죠. 이 평양으로 수를 옮기자. 그래서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봐봐요. 자, 인종 때 묘청이 나와. 우리 묘청은 시험에 나오죠. 무조건 뭐야? 1135년 몰라도 무조건 뭐예요? 묘청은 서경 천도 운동, 요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묘청이 뭐 칭제건원, 황제를 칭하고 뭐 독자적인 연호를 쓴다는 거, 뭐 금나라 정보를 정한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한능검에서는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 묘청이 우리 교과서에 등장할 때 묘청의 그 파트 제목은 요것만 기억. 뭐지, 우리?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묘청이 주장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있다, 우리? 서경 천도지. 물론 누구의 반대로? 김부식. 그래서 개경파였던 김부식이죠. 이 김부식의 반대로 가지 못해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묘청은 무조건 뭐? 서경, 요만 기억하면 돼. 제목을 기억하면 돼. 제가 이게 개념 잡는 거야. 보자, 우리. 개항반대죠. 이 개항반대는 한참 뒤에 가야 돼, 우리. 19세기예요. 흥선대원군 때. 이 흥선대원군 때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죠. 이 나라들이 우리에게 개항을 요구해. 우린 끝까지만 안 엽니다. 그래서 이때 위정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척사, 양반 여성들이죠. 절대로 못 열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면서 전쟁까지 가는 거야. 이게 병인양이요? 신민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항이라고 하는 건 이제 19세기. 근대 와서 줄게. 안 되는 거고. 노구폐지죠. 나올 수 없이. 이거 어느 시대? 신라시대. 어느 왕이? 신문왕. 그래서 신라시대 신문왕이 이제 자 관료들에게 주었던 누굴 폐지하죠. 폐지하고 이제 관료를 주는 거. 시대가 안 맞아. 이거 어느 시대? 고려. 이게 신라. 요거지. 반민족 행위자 처벌은요. 그 얘기지 아까 우리. 야 시대만 알면 돼 이거는. 고려 시대죠. 자 반민족 행위는 뭐냐면 친일파예요. 해방이 된 뒤에 이제 이승만 정부 때 반민법을 만들어.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죠. 일본에게 협조했던 그 친일파들을 처벌하자. 물론 잘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반민 특위를 만들면서 활동했지만 별 성과 없는 거야. 그 영화를 보면 잘 나와요. 전지현 나오는 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거든. 거기 반민 특위, 그건데, 어쨌든 시대가 고려 시대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자,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제목. 묘청은 뭐였죠? 서경, 천도운동. 요거였고, 두 번째가 뭐였어? 두 번째가 시대. 개항반대는 근대에 살아오는 거예요. 자, 누구 폐지는 신라 어느 왕, 신문왕. 4번에 반민족 행위 처벌은 해방 이후죠. 다음 몇 번이고? 3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서경천도. 그래서 우리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그냥 제목을 기억해. 다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어느 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가시면 돼요. 4번까지도 계속 그런 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공부의 딱 그 단계를 고등학교까지만 개념 잡는 거하고 중요한 내용들, 이 포인트 잡으세요. 시대 구분하고. 요거는 거의 다 해결될 수 있어. 알겠죠? 네, 5번 넘어갑시다. 우리 5번 넘어가보자. 자, 5번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인데 옳은 건데, 요것도 쉬워. 이거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잘 봐요. 이연이 쓴 거야. 불교의 입장이고, 신화나 설화 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역사책이에요. 이건 역사책이야. 두 번째가 책이죠. 단군신화. 우리 단군신화가 수록된, 이건 좀 알아야지. 이연이 쓴 단군신화가 수록된 최고의 현존 최고의 책은 삼국유사. 요건데 요거를 몰라도 일단 우리 4번은 칩시다. 합의합시다. 왜? 역사책이야. 책이야 이거. 맞죠? 이건 지도. 책을 부르면 되고 지도를 써. 이건 안 돼. 대신 두 번째가 역사서였죠. 3번은 지울게. 홍길동전은 바로 뭐다 이거는? 홍길동전은 바로 뭐? 소설책이야 이거. 그래서 최초의 한글 소설 조선 후기에. 안 돼요. 책인데 무슨 책? 역사책. 그럼 둘 중에 하나. 택리시와 삼국유사인데 물론 답은 삼국유사죠. 근데 일본의 택리시는 영조때예요. 택리시야 영조 때 이중환, 영조 때 이중환이라는 분이 썼던 지리서예요. 그러니까 지역 정보서야. 지리서에서 역사책이 아니지. 그래서 답 몇 번? 이거는 2번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문제도 일단 3, 4번을 지우시고 근데 요 정도 내용은 좀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고려시대 역사책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김부식이 쓴 게
삼국사기. 이를 쓴 게 삼국유사인데 우리 현존 최고의 역사책은 삼국사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이전의 책은 남아있는 게 없어. 남아있는 책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삼국사기인데 김부식이 신라 출신이에요. 고려시대지만 가문이 신라 가문이야. 그래서 신라의 통일을 엄청 강조하고 신라가 짱이다 라고 쓴 책이 삼국사기고 단군 신화를 수록한 최고의 역사책은 일련의 삼국유사. 그래서 고려시대 요 두 개는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답 몇 번이고 2번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 풀 때도 지울 건 지우고 푸세요.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 역사책이고 책이야. 그럼 3번과 4번 지울 수 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5번까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6번 갈게요. 6번도 기억에 들어갈 내용인데 정조를 물어보죠.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자, 왕을 내볼 때는 이 우리 시험은 아주 심각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 왕이 어느 시대다? 조선시대죠. 조선 후기의 영주의 손자였죠. 정조. 조선시대야. 자, 갑니다. 1번. 규장과 설치가 답인데 잘 모르면 유신헌법은 박정희지 현대사예요. 여기에 답을 쓰시면 머릿속에 역사가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한국사 이 검정고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 시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삼국시대인지 고려인지 조선인지 그 시대만 파악이 돼도 문제의 80%는 해결됩니다. 요거였고, 자, 수선사 결사죠. 안 돼. 이거 어느 시대? 고려시대. 자, 이 결사운동합니다. 이걸 결사운동이라고 하는데 결사운동은 승려들이에요. 이 승려들이 결사가 뭘까? 모임, 조직을 만드는 거야. 이건데 이건 일단 고려시대예요. 이 고려시대에 특히 어느 시대? 무신집권기. 무신집권기에 승려들이 불교가 너무 타락했다야. 불교를 다시 깨끗하게 돌려보자 하면서 승려들이 어떤 개혁운동이에요. 이거 결사운동인데 둘만 기억할까? 진울이 나옵니다. 진울과 요새예요. 진울과 요새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진울은 고려시대 승려 중에 슈퍼스타예요. 그래서 우리 두 개만 기억해봐. 조계종. 이 조계종이란 거 만든 게 누구? 진울. 요거였고 요걸 토대로 수선사예요. 이 수선사 결사를 주장한 게 누구다? 진울이에요. 이 두 개 기억하시고 요새죠. 요새는 백년사라 그래요. 조직의 명칭이야 이게. 그래서 백년사라는 조직의 명칭을 만드는데 아마 나올 수 있으면은 조계종을 만들고 수선사 결사를 주도한 승려 누구니? 진울.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요거고 백년사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요새인데 좀 어려워. 근데 시대가 어느 시대? 고려시대야. 근데 조선시대죠. 다 안 되는 것이 그것도. 이해돼요? 시대가 이제 그것도. 자, 4번에 통리기무하면 혹시 우리 기억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개혁을 합니다. 대웅군 끝나시 1873년도에 대웅군이 쫓겨나고 고종이 정권을 잡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이 고종의 정책은 열자였어. 개혁을 하자야. 개혁을 하면서 처음으로 개혁을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강화도주야. 근데 개혁의 목적이 뭐냐면은 뭐 운요 사건이 발단은 됩니다. 되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 조선도 뭐 할 때가 됐다? 개화를 할 때가 됐다야. 그래서 조선도 개화를 할 때가 됐으니까 문 열자야. 때마침 우리한테 온 놈이 누구야?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게 물려준 게 강화도주야. 강화도조약인데 그럼 강화도조약 내용은 일본에게 완전 사기당한 거예요. 이거. 불평조약이죠. 근데 목적이 뭐였다 우리? 개화하자야. 개화를 해야 돼. 잘 봐요. 근데 개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개화가 뭔지 몰라. 뭔지를 몰라서 먼저 일본에 자 한번 기억을 떠나봐. 일본에 수신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1차 수신사 김기수가 있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있어요. 다녀온 다음에 특히 김홍집이 개화 좋은 거예요. 합사 이거예요. 고종이 하자 이거야. 그래서 개화를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 있어. 그 개화를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 바로 뭐다? 우리 통리기무하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본의 조사시찰단이라든가 청나라 영산사를 보내는 거지.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통리기무하문은 들었던 게 조선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 기억에 이게 조선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근대사회지. 그래서 고종 때 가서 이제 개항을 한 다음에 통리기무하문. 요게 떠오르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요거는. 다 몇 번일까? 1번이죠. 그래서 규장각은 정조 때 이 정조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붕당 정책 개판이 돼요. 개판이 되면 특히 노론들이야. 붕당에서 이 노론들이 한 100년 이상을 정권을 잡고 있던 집권 세력이에요. 이 노론들과 싸우기 위해서 측근들을 키워야 돼. 왜? 물은 고이면 썩잖아. 이 노론들을 까야 되니까 이 애들과 싸우기 위해서 정약용 등의
신진 세력을 키워야지. 그 애들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정조의 학술 연구소가 뭐였다? 규장각. 이 규장각 출신들이 올라와서 누구와 노른누가 연락에 싸우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 우리 정약용이. 아직 어느 왕 때에게? 정조 때. 답은 어느 거? 1번. 해서 이제 자, 이 문제도 3번 좀 어렵지만 고려시대고 유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4번도 개양 이유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문제를 풀 때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문제 푸는 요령을 잘 보세요. 그 시대 요거라니까 개념과 시대 요 두 가지면 거의 다 풀려 알겠죠? 네, 계속 갑시다 이제. 자, 7번 갑시다. 7번은 약간 어렵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정책이죠. 자, 배경은 박람회 폐단이고 공납제도야. 이 공납을 토사물 대신에 쌀, 배, 돈, 이걸 배라고 합니다. 옷감을 배, 돈이죠. 돈으로 납부해라 하면서 공인이라는 상이 등장하죠. 하고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했다. 요건데 일단 답은 대동법 요겁니다.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일단 2번부터 지울까 우리? 2번은 지워볼게요. 2번은 왜 지우냐면은 봐봐, 이거 약간 공부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2회 시험에서 올해 시험에서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있으면서 이제 학생들이 약간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이 문제였을 거야. 근데 개념만 잘 잡혀 있다고 하면은 엄청 쉬워 이게. 그래서 우리 자 다시 볼게요. 양천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박나의 패턴 요거죠. 요건 세금제도야 지금. 그래서 우리 잘 봐요. 세금제도에서 자 내용을 공납을 토사물 대신에 쌀, 배, 돈 내죠. 농민을 낸다는 얘기죠. 이거 세금 얘기예요. 근데 양천제는 신분제도야. 그러니까 모를 때 찍을 거야 우리가 찍는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뭔가 걷는 거죠 정부에서. 그 세금인데 양천제가 무슨 제도? 신분제도. 그러니까 조선시대 신분이 양인과 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야 세금제도인데 신분 안 되죠. 이건 지워야지. 2번은 지우고 전식과는 토지제도죠 이거는. 이 토지제도에서 자 토지제도란 잘 봐요.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자 설명드릴게요. 우리 토지제도는 가볍게 하자. 자 이 토지제도라는 건 농민들에게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근데 토지가 뭐냐면은 신라시대 노급 들어봤죠. 신라시대 노급이나 관료죠. 고려시대에 전식과가 있다. 조선시대에 관여법이 있어요. 다시 신라시대는 노급 같은 게 있는 거고 고려시대는 전식과 조선시대에는 과전법 등이 있는데 이런 걸 무슨 제도? 토지제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제도는 뭐냐면은 관리들이죠. 이 관리들이 누굴 위해서? 국가예요. 국가를 위해서 뭐 한다? 일을 하는 거야. 그 일을 한다는 걸 역을 제공한다 그래요.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그 대가로 국가는 관리들에게 뭘 준다? 토지라 그래요. 토지에 대한 물론 소유권 아니야. 소유권 아니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이라는 걸 지급을 합니다. 요걸 토지제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제도는 잘 봐요. 신라시대에 뭐가 있었지? 우리 녹읍이 있죠. 녹읍과 자 신문학 때 지급한 거 관료전 이런 게 있었고 시대만 기억해요. 신라시대예요. 자 두 번째가 전식과가 있습니다. 이 전식과라는 건 어느 시대? 고려시대야. 조선시대가 과전법 이런 게 있어. 요 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은 아 이거 무슨 제도다? 토지제도인데 앞으로 요 내용을 갖고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할 거면은 시대를 기억하세요. 노급과 관료전은 신라 요거야. 전식과는 고려, 과전법은 조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뭔가 납부하는 거니까 세금이잖아 지금. 근데 어쨌든 전식과 토지제도가 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호포제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대운군 우리 흥선 대운군이 누구에게? 양반들이에요. 양반들에게 군포. 그러니까 군포는 뭐냐면은 조선시대에는 농민들이죠. 농민들이 군대를 가야 돼. 군대를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막 힘드니까 빠진다고 막 군대를 도망가니까 누가 정부에서 그렇게 군대를 오기 싫으면 돈만 내. 그러니까 세금만 내고 군대를 빼줄게. 이게 중종 때 군포 징수제라는 게 있어요. 두 필이야 이게. 그러니까 두 필씩의 옷감을 내고 배를 내고 군대를 빼줄게 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영조가 균역법이라 그래요. 그 두 필을 한 필로 깎아줄게 이거 했다고. 이건데 이제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안 되자 대원군이 안 되겠다. 양반들도 군포내 이거야. 이 호포제예요. 세금제도에도 세금제도인데 얘는 군포라 그러는 거. 군포제도의 기억이고 어쨌든 이제 답이 안 된다. 답 몇 번? 우리 1번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게. 그렇죠. 1번 얘기해드립니다. 자 1번. 자 이건 잠깐 기억해서 대동법은 뭐냐면은 자 조선시대
이건 잠깐 설명을 들으셔야 돼. 설명은 들어야지 요 내용들이 이해가 돼요. 공납이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공납은 집집마다 부과하는 거야. 집집마다 토산물이에요. 국가에서 먹을 거, 쌀, 콩 말고 필요한 물건들이야. 이 물건들을 현물로 걷어가는 세금 제도가 바로 뭐였다? 우리 공납이라는 세금 제도예요. 근데 농민들이 해야 돼. 농민들이 매 호당 땅이 있냐 없냐 안 따져요. 안 따지는데 이 호에다가 토산물을 부과하는 게 농민들이죠. 농사를 줘야 돼. 근데 갑자기 강원도 농민들이죠. 강원도의 농민들은 농사를 지면서 땅만 파면 뭐가 나올까? 감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감자를 낸 거야. 감자를 딱 냈는데 갑자기 다음 연도에 정부에서 오라 그래. 올해 너희들 공납으로 감자가 아니라 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 농민들이 네 이거야. 뭐요? 귤. 네? 귤 이거야. 그래서 애들이 귤이 뭐야? 하고 집에 와서 네이버죠. 검색해본 거예요. 했더니 띠발 뭐였다. 귤은 제주도인 거야. 가야지 이거를. 농민들이 못 가 이거. 그래서 농민들이 이 토산물 구하기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이걸 대신 내줘요. 그걸 대신 내주는 놈들을 나와. 이게 박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박납은 대신 내주는데 듣고 있어요? 대신 물건을 구해주죠. 내가 대신 갈게. 제주도 가서 귤을 구해. 내주고 너희들은 나에게 물값을 주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박납이라고. 이게 되죠. 근데 문제가 이 박납을 한 애들이 그 물건값의 100배 이상을 받아먹는 거야. 이걸 박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에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 나가는 거야. 이게 돼요, 지금. 해서 안 되겠다 하면서 광해군 때죠. 조선시대 광해군 때 농민들의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영화 있었죠, 광해. 그 광해에서 대동법이 엄청 많이 나와요, 대동법이. 양반들이 엄청 반대한다고. 왜냐면은 이제 광해군은 무슨 법? 대동법이에요. 자,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이제 호에다 부과하던 공납을 토지에다 부과해. 그게 뭐냐면은 집집마다 부과했죠. 필요 없어. 땅에다 부과하는 거야. 땅에다가 이제 현물 말고 쌀, 또 뭘까요? 옷감, 이게 배야. 돈이죠. 돈으로 가져와 이거야. 이게 무슨 법? 대동법. 잘 봐요. 호에다 부과하는 거 어디? 토지죠. 토지에다 부과한다는 이제는 뭐냐면은 땅 있는 놈만 내라는 얘기야. 땅이 많어? 많이 내. 없으면 내지 마 이거예요. 잘 봐요. 조선 후기의 농민들은 거의 땅이 없어. 떼지 말라는 거지. 완전 화이팅 애들이. 근데 땅 많은 게 누가? 양반들이에요. 양반들이 땅이 많은데 그 애들에게 토지에다 공납 부과하니까 양반들은 절망이지. 양반들이 절대 안 된다야. 그래서 이 법은 광해군 때 시작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전국 가는 게 숙종 때 100년 걸려 이게. 이게 농민들이 안 될까 지주가. 지주의 반발로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 대동법. 이제 봐봐. 박납의 폐단이라든가 공납을 토산물 대신에 쌀, 옷감, 동전 이해 돼요 지금? 그럼 마지막으로 해줄게. 공인과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대동법을 시행한다는 얘기는 잘 봐요. 정부가 원래는 토산물이죠. 필요한 물건들. 정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걷어오는 거야.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가 필요한 물건이 있죠. 물건이 있으면 이거를 사쓰겠다야, 걷어쓰겠다야. 근데 이제는 야, 물건 가져오지 마. 네가 촌스럽게 물건 갖고 와. 돈 갖고 와 이거야. 쌀, 배 돈이죠. 돈 갖고 오면은 다 돈이야, 이게. 이걸 가져오면은 정부가 뭐 하겠다? 샀을게 이거지. 그래서 정부가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선해청이라 그래요. 이 선해청이라는 관청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세금이죠. 걷어와. 누구를? 공인을 고용하는 거예요. 이건 돈을 줘요. 돈을 줘서 너가 이제 정부에서 필요한 물건 뭐라? 사와라. 이게 돼요, 지금? 또 정부에서 고용한 상이 누구? 공인이고. 어디 가서? 시장이지. 시장 가서 그 필요한 물건 살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엄청 사가니까 물건 거래가 겁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 물건 거래가 증가하죠. 뭐가? 상업이 엄청 발달하지. 숭업이 발달하죠. 화폐까지 유통이 되면서 상품, 화폐 경제로 조선시대 경제가 완전히 뭘로? 자본주의로 바뀌는 계기가 대동법이야. 그래서 조선시대 경제는 대동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한능검이라든가 조선시대 경제죠. 요를 공부할 때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그 결과들을 물어보는 게 다른 직nghiệp 문제고 우리는 이게 무슨 법이다? 대동법이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답을 넣는 거 1번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다 중요한 얘기인데 이 대동법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시간 날 때 일요일 날 영화 한번 봐. 광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거기에 영화에서 이 법이 엄청 나오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 답은 1번. 됐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8번 가자. 자, 8번은요. 문제 속에 뭐가 있다고? 답이 있다니까. 자, 나를 찾아야 돼. 제너럴 셔먼 사건을 계기로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물론 미가 그 미자가 아니야. 미국이 쳐들어온 거. 그리고 대원군 때 프랑스죠. 프랑스가 쳐들어온 게 병인양요. 요거 마시면 돼요. 자, 대원군 집권 때 프랑스와의 전쟁, 병인양요. 미국과 신미양요. 끝인데 제가 수업 때 학생들한테 외울 때 헷갈리면 미 기억하라고. 신미양요예요. 이게 누구? 미국 이거지. 그래서 제너럴 셔먼 사건 1866년도에 평양이죠. 평양에서 평양도 감사했던 박규수가 미국 제너럴 셔먼호의 상선들이죠. 엄청 행패를 부려 평양 와서 배를 홀딱 불태운 거야. 대동강이 아니라 수장시였죠. 요거를 계기로 이제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양이요? 신미양요였고 신미양요 이후에 이제 1882년도에 누구와 미국과 처음으로 일본과 처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은 강화도 조약. 근데 미국과, 그러니까 서양이지. 서양 애들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은 미국과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봐도 이건 나 누구다? 미국.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계속 비교해 드리는데, 그러니까 한능검을 공부한 친구들은 이 내용을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미양요와 병인양요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이 검정고시 본 다음에 한능검을 보려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내용 가셔야 돼. 자세하게. 근데 이 검정고시는 그거 아니고 어느 나라니 개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미국.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답은 몇 번? 2번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8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거 있지만 병인양요는 프랑스, 신미양요는 누구? 미국. 자,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 근데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은 미국과 맺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잘 기억하시고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됐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이제. 9번. 자, 미술 개혁증 어려워. 이 문제 보면서, 야, 드디어 이제 하는 거, 우리 검정고시도 진짜 이제 문제 나왔구나 했는데, 보기를 보면서,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은, 자, 1884년도에, 우정총국이죠. 우정총국은 지금의 우체국, 이거야. 그래서 우정국 또는 우정총국인데, 요게 만들어질 때 급진계합파. 이 급진계합파가 혹시 기억나?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홍영식, 서재필 이런 분들이 요거를 이용해서 뭘 일으켰다? 우리 갑신 정변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이들은 개혁 정강을 말합니다. 하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끝난 게 갑신 정변이야. 근데 갑신 정변은 뭐냐면은 조선이죠. 잘 봐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봉건 국가라 그래요, 우리가. 이 조선이란 봉건 국가인데 이 봉건 국가는 정치가 왕 중심의 정치예요. 정치가 왕이 짱 먹는 거야. 자, 사회는 양반 중심의 무슨 사회다? 우리 신분제. 평등 사회가 아니에요. 신분제 사회인데, 자, 이거를 뭐 하자? 깨는 거예요. 갑신정변은. 요거를 깨고 무슨 국가로 우리 근대 국가야. 이 근대 국가로 가야지. 그래서 새로운 나라 세우자 이것이 이게. 만약에 성공을 했죠. 혁명이 되는 거지. 이게 근대 국가인 건데 근대 국가는 정치가 이제 왕 중심이 아니에요. 자, 왕 빠져. 민주주의. 그래서 이펀 군주주의나 공화주의의 민주주의. 그래서 이펀 군주제의 민주주의와 사회도 양반 중심의 신분제죠. 깨고 무슨 사회로? 평등 사회야. 이 평등 사회로 갑시다. 이걸 목표로 몇 년도에? 84년 급진계합파가 온건계합파들을 우정국 개국수권이죠. 자객들을 동원하죠. 막 암살을 해. 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정변을 딱 일으킨 게 뭐라고? 갑신 정변 요거고 이때 이제 갑정변이죠. 해서 이제 정권을 딱 잡은 다음에 개혁 정강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 개혁 정강이 바로 혁명 공약이야. 혁명 공약인데 그 내용이 이 내용이겠지. 사회, 정치 무슨 정치? 민주주의. 사회 무슨 사회? 평등사회. 그래서 우리가 갑신 정변은 실패했지만 잘 봐요. 의미가 뭐였냐? 잘 봐요. 최초의 무슨 운동? 근대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근대화 운동의 갑신 정변인데 이 근대 국가라는 건 정신은 뭐예요? 민주주의. 이펀군주 같은 민주주의. 두 번째 사회는 평등사회. 이걸 목표로 정변을 일으킨 거야. 요 내용을 조금만 기억하면 쉬워요. 봐봐 이제 1번 율령 반포는 안 되지. 이거 삼국시대죠. 자, 우리 제일 먼저 율령을 반포한 게 백제 고이왕이었고
두 번째가 고구려 소수림왕. 들어봤을 거야. 세 번째가 신라 버풍왕이에요. 안 돼, 시대가 안 맞아. 자, 모내기, 야, 무슨 혁명을 하는데 무슨 모내기야. 말도 안 되지. 이 모내기법은 조선 후기에 보입니다. 아, 설마 혁명을 하는데 모내기법을 보급하자! 그럴 수 없잖아, 이게. 너무 이상하지,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정동행성도 안 되죠. 이거 어느 시대? 고려. 고려 어느 왕 때? 충렬왕. 자, 고려 충렬왕 때 원간섭기에 몽골이죠. 원나라가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든 기구가 뭐였다? 정동행성. 요건데, 물론 요걸 폐지한 게 누구야? 국민왕. 요거 지금 고려 시대 말도 안 돼, 이거는. 4번이죠. 인민평등. 이 얘기니까, 우리. 그래서 갑신정배 잘 봐요. 좀 어렵지만, 오늘 기억을 하자. 갑신정배는 이런 사건이야. 이런 사건인데, 이 급진기아파들이 원하는 건 무슨 국가? 근대국가. 근대국가를 세우기 위한 정변이 갑신정배. 물론 실패합니다. 청해 개입으로. 자, 그때 내세웠던 게 개혁정강인데, 이 개혁정강이 바로 뭐였다? 우리 혁명 공약인데, 이 내용은 두 개만 기억하세요. 정치는 민주주의. 그렇지. 사회는 평등사회다. 그래서 우리 이 평등, 인권, 평등권, 인민평등권 답 되는 거예요. 답 몇 번이고 4번 정리하시면 돼. 좀 어렵지만 좀 이해돼요. 근데 지워내시면 시대가 안 맞아, 다 이거. 알겠지? 그래서 자, 이것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갑니다. 10번은 기억 시기에 들어간 사건인데 좀 어렵지만 이것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아주 쉽게 해줄게. 자,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강화도 조약. 자, 일본 잘 봐요.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우리를 먹기 위한 시작이었다고. 그래서 아무 준비가 안 돼 조선이죠. 이 조선을 경제적으로 조금씩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조선을 먹으러 온 나라가 누구야? 일본. 요겁니다. 근데 82년도에 다들 이모군란이 터져. 이모군란이 터지면 누가?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진압합니다. 하면서 청이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하면서 이제 청과 일본이 조선에서 경쟁을 하는 거야. 경쟁을 하다가 한번 붙죠. 이게 청일전쟁. 누가 이겨? 일본이 이겨요. 일본이 이기면서 이제 먹을 줄 알지만 갑툭튀가 있어. 갑자기 툭 튀는 게 러시아죠. 고종의 아간파천 러시아 공에서 튄 거예요. 하면서 이제 일본과 러시아의 경쟁이 쫙 가는 거야. 가면서 이제 대한제국을 놓고 우리를 놓고 마지막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 터져요. 이게 무슨 전쟁? 러일전쟁이야. 그럼 러일전쟁은 쉽게 말하면은 이 러시아 일본이죠. 러시아 일본이 대한제국을 놓고 마지막 결승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다? 일본이 이겨. 일본이 이기면서 이제 우리 먹는 거예요. 이게 1910년 한약방인데 식민지죠. 그래서 10년도에 이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제 뭘로? 일본의 식민지로 가는 거예요. 요 사이에 뭐가 있을까인데 답은 물론 쉽지? 4번이죠, 이거. 야, 붕당한 조선이지가 안 돼요. 됐지? 예성론제 조선이죠. 둘 수 없어. 무신적으로 답이 안 되는 거지. 자, 다시 아까 했던 거. 뭘 기억하라고? 시대만 기억하면 돼. 순서 문제인 척 하지만 수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잠깐 정리해드리면 이거 이렇게 외우세요. 러일 전쟁 이후에 이렇게 외워. 의, 원. 제가 한능검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다. 의연, 가영포, 사, 정, 기를 기억하시면 다시 뭐 의원, 가영포, 사정기 끝 이거예요.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일본어 내용 몰라도 돼. 자, 그 뒤에 제1차 한일 협약이에요. 제1차 한일 협약을 맺어. 물론 한능검이라든가 이런 진짜 내용 다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요거고. 자, 그 다음에 가스라 테프트야. 자, 가스라 테프트 미력에서 미국이지. 미국이 일본의 한국집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거고. 제2차 영일동맹이 있습니다. 영일동맹을 맺으면서 영국도 이제 야, 일본 네가 한국 먹을만 하구나. 요거였고. 포츠머스 강화조약이에요. 이 포츠머스 강화조약 때 러시아가 난 포기요. 일본 네가 먹어 이거예요. 조선을, 한국을. 그 다음에 그 뒤를 먹기 시작하죠. 이게 을사늑약이에요. 그 다음에 1907년도에 정미 7조야. 1909년도에 기유각서야. 기유각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일 병합조약이에요.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한일 병합조약 사이에 요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외우세요. 의원, 가영포, 사정기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걸 외우고 있으면 그냥 볼 거 없이 몇 번? 4번 되는 거예요. 다시 의원, 가영포, 사정기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 문제도 답은 4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해됐죠? 이거는 자 되셨고, 자 그리고 이제 11번. 11번은 자 1907년 안창호와 양기탁이 만든 비밀결사 똑같아요. 시대 근대사회네. 근대사회의 실력 양성과 국외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기지를. 1번 별기구는 안 되죠. 1881년도에 만들어진 네 별기구는 뭐였다 이제? 네 군사.
다시 별, 기군 이해돼요 지금? 요거 안 되는 거야. 자, 두 번째가 비변사. 자, 비변사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에 이제 변방을 수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임시기구. 요게 비변사. 요거고. 자, 승정원은 조선시대 왕의 비서실이에요. 그 영화에서, 우리 광해라는 영화에서 이병헌 있죠? 이병헌이 광해인데 항상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던 누가 있을까? 도승지가 있어요. 유승룡. 그 유승룡이 승정원 짱이야. 이게 왕의 비서실이야. 절대 안 되는 거고. 4번이 답이죠. 신민회. 그래서 1907년도에 안창호 양기탁이 만든 비밀결사로, 네, 안창호는 양기탁. 양기탁은 이름부터가 양기탁탁탁 알죠? 탁탁탁탁 싸우자 이거예요. 양기탁은 싸우자 그래서 바로 뭐였다? 이제 독립운동 기지건설 요거였고, 안창호는 실력을 키우자야. 그러니까 양기탁이 막 탁탁탁탁 뭐라 싸우자 그래. 그래서 안창호가 뭐라 그래? 아니야 창호 아니야 기탁 아니야 참호 이거죠. 아니, 재미가 없네 이거. 그래서 안창호는 무조건 뭐 하자? 실력을 키우자야. 그래서 이 두 개, 자, 실력을 키우자, 독립운동 기지건설에서 바로 뭐였다? 신민회. 기억하시면 돼. 아주 쉬운 단체 알겠죠? 네, 좋습니다. 답은 4번 가시면 되겠고. 자, 이건 말도 안 되죠. 녹두장군 드라마 동학이지. 자, 주요 활동은 동학 농민동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자, 우금치 전투에 이후에 체포대에서 1895년 처형되네. 야, 을지문동은 고구려야. 이거 안 돼. 다 쓰면 안 돼요. 강감찬은 고려 시대죠. 이황은 조선 전기의 유학자지. 다음 몇 번? 전봉준. 그러니까 전봉준의 별명이 녹두에, 녹두장군. 키가 작았거든. 그래서 자, 어쨌든 녹두장군 누구? 전봉준. 동학 농민운동을 주도했던 게 누구? 전봉준이다. 그래서 10의 문제도 좀 쉽게 넘어갈게요. 알겠죠? 근데 이걸 몰라도 시대만 기억해봐.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이니까 이 인물들의 시대를 기억하시면 아, 답이 전봉준밖에 될 수가 없구나. 답이 어느 거 3번 가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12번도. 자, 13번 갑시다. 좀 어렵네. 근데 제가 한 거 잊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이 검정고시는 문제 속에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 거의 다 그래요. 없는 게 거의 없어. 시대 구분, 개념 정리하고 문제 해봐. 2차 갑오개혁은 들어봤을 거예요. 1894년부터 5년까지인데 1번의 강의를 이 시기에 이것이 반포가 되었대요. 네, 뭔데? 이로 인해서 소학교, 외국어학교, 사범학교, 많은 관리학교가 세워진데 학교를 세우자야. 교육 얘기하는 거죠. 1번이네 이거. 자, 이번에 신라 촌락문서는 민족문서. 자, 신라 시대의 민족은 일단은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우리 근대 사회이고 신라 시대 민족문서는 세금 걷는 거지. 안 되죠. 자, 칠서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때예요. 1972년도에 최초의 남북 간 통일 합의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근대 사회인데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 신채호가 의열단 선언문이에요. 야, 교육을 하는데 무슨 혁명을 할 거야. 그래서 그 영화에 그 암살, 밀정에 등장하는 단체 있죠. 김원봉이 만들었던 단체가 의열단. 의열단의 선언문을 쓴 게 누구? 신채호. 그게 바로 조선혁명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답 몇 번이고? 1번이지 뭐.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거나 힘들어도 잘 골라내시면 할 수 있어.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1번. 됐습니다. 이제 3번은 잘 기억하세요. 물론 나와 있는 질문이 다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해설이 끝나시면은 오늘 신라 촌락문서라든가 조선혁명선언과 7.4 남북 공동성명이 뭔지 가볍게 체크해 주세요.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14번 갑시다. 자, 기억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것도 너무 쉽다. 기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일제가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고 설치한 식민통치 최고기는 총독부 이거지. 항상 영화나 드라마죠. 그래서 일본이 을사늑약 이후에는 통감부라 그래. 을사늑약 때는 통감부를 설치해서 초대 통감이 이토했어요. 근데 한일합방이죠. 한일 병합주약 이후에 주권을 다 뺏어간 뒤에 이제 통감부를 뭘로? 총독부예요. 이 총독부로 이제 계층을 하면서 조선 총독이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최고의 통치 권력이 있었다. 삼별초는 고려시대 군대 최고가 만들었던 사병기구죠. 도병마사는 이거 고려시대입니다. 이 고려시대 제추라 그래. 제신과 추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추. 제신과 추밀. 추자인데 제신과 추밀이죠. 이 제신과 추밀이 모여서 임시로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게 도병마사. 근데 시대가 안 돼. 어느 시대? 고려시대. 제가회의는 고구려죠. 자, 우리 고구려의 귀족회의가 제가회의. 백제에는 정삼회의고 신라가 화백회. 다음 몇 번이고? 4번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시대만 지원해도 다 맞을 수 있다. 알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답은 4번 가시면 되겠고. 자, 15번 갑시다. 자, 기억이 들어갈 옳은 것. 좀 어렵지만 이것도 문제가 너무나 좋아요. 자, 민족주의 사학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민족주의 사학자가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여기에 정인보도 있고, 정인보. 그 다음에, 자, 안재홍이라든가, 네, 문일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물론 아주 중요한 분은 신채호와 박은식이지. 근데 이러한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정신적인 투쟁 방식을 강조한다고. 정신을. 그래서 박은식이라는 분은 혼, 요거 있죠. 신채호가 난가사상이고, 정인보가 그 다음에 안재홍이 민족 정기, 문일평이 조선 심 등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역사학자들을 민족주의 사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박은식이 나와 있네. 한국통사와 독립운동 지원사고, 조선사 연구 초와 상고사를 쓴 게 누구냐라는 문제예요. 답은 당연히 신채호죠. 근데 궁예는 말도 안 돼. 야, 궁예는 후삼국의 분열기죠. 후고구려를 세웠죠. 안 되죠. 이성의 조선 세워야지 무슨 역사식을 쓰고 있어 지금. 정리학경은 조선 후기 어느 왕 때, 정조 때 주로 활동한 실학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민족주사가 우리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건 누구냐? 신채호밖에 없죠. 그래서 신채호 특히 조선사 연구초에서 잘 들어. 조선사 연구초에서 신채호는 묘초옹의 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초옹의 난을 1000년의 제1대 사건 강조한 게 신채호. 그래서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에서 묘초옹의 난을 강조합니다. 신초호 기억해 알겠죠? 요거고. 자, 조선 상고사죠. 여기서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하에 아와 비하의 투쟁으로 역사를 봅니다. 이게 누구? 신채호. 근데 지워내면 답이 되는 게 없죠. 답 오는 거 2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를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거는 우리 검정고시는 시대 구분과 개념 정리만 잘 되어 있으면 거의 다 맞출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시대 구분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잡는 강의는 짧게 좀 보신 다음에 이 문제를 좀 도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자, 16번 갑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이죠. 3.1운동. 좀 어려운 문제. 너무 쉬워요. 자, 3.1운동 몇 년도? 19년. 이거죠. 3.1운동은 물론 우리가 실패한 운동이야. 실패한 운동이지만 중요한 이유가 고종이 돌아가셨을 때 일제강점기의 최대 민주운동이 3.1운동인데 중요한 이유가 그 뒤에 20년 되죠. 1920년대 본격적인 독립운동이에요. 우리의 독립운동에 많은 영향을 준 게 바로 뭐다? 3.1운동이에요. 첫 번째가 임시정부예요. 이거 지울게요. 왜냐면은 이 3.1운동 때 2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1,500번이 넘는 시위를 합니다. 근데 성공이야, 실패야? 실패. 실패하면서 반성이야.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왜일까를 고민하다가 그 많은 국민들의 독립운동의 힘이죠. 요 의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다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독립운동을 총지휘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자 하면서 이제 뭐가 나온다? 임시정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의 창립 배경 바로 뭐다? 3.1운동이에요. 요거고. 두 번째 1번이죠. 1번이 10년대 무슨 통치? 무단통치였다고. 무단통치인데 20년대 이 문화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요 계기가 뭐야? 3.1운동. 요거고. 자, 중국의 오삼운동이죠. 그래서 이 3.1운동 우리가 하는 거지만 이 당시에 다른 나라들,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다른 나라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중국의 오삼운동이라든가 중동지방의 독립운동이라든가 인도의 독립운동에도 바로 3.1운동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요건데 중요한 건 강화도 조약은 안 되지. 강화도 조약은 1876년도에요. 3.1운동 전에 후에 훨씬 전이야 이거. 얘가 어떻게 배경이 돼? 알겠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체결되는 배경은 운용 사건이죠. 이해됐지? 3 몇 번이고 1번 가시면 되는데 어떻게 결과를 물어보는데 시대를 가지고 알겠죠? 영향을 물어보는데 될 수가 없죠 이거는. 답 오는 거 1번 이렇게 해서 자, 답 됐고요. 자, 17번 갑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민주운동이죠. 진짜 어려운 거.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자, 31년. 다시 일제강점기. 시대는 언제다 우리? 일제강점기. 계속 시대 기억하셔야 돼. 일제강점기에 나와 있는 운동인데 자, 농촌 계몽이래요. 농촌 계몽 운동이고 이 운동을 러시아 말로 민중속으로 이런 거래. 뭔가 계몽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새마을 운동은 지워야죠. 왜? 일제강점기가 아니야 이거. 박정희 때 1970년
이 1970년에 농촌의 어떤 자립을 위해서 시작된 운동이 무슨 운동? 새마을운동. 안 되는 거, 시대가. 금목운동 안 되죠. 이것도 우리가 1997년도에 IMF죠. 그래서 자, 이제 그 경제 망하는 거야. 김영삼 때. 그래서 IMF가 오면서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 우리 갚아보자. 국민들이 그걸 갚자면서 무슨 운동? 금모으기 운동은 98년도에 김대중 정부죠.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안 되는 거고. 북벌운동은 조선이지. 조선 효종 때죠. 효종 때 호란 이후에 청에게 당했던 뭐하자? 치욕을 씻자 하면서 조선시대. 답 몇 번일까 이거? 3번이에요. 이 분화로드가 바로 민중소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분화로드는 동아일보. 중요합니다. 일제강점기 동아일보가 주도하는데 1931년부터 34년까지예요. 4년까지 방학 때가 되죠. 되면은 학생들이 시골 가는 거야. 농촌 가서 농민들 계몽하는 거예요. 이게 분화로드 운동. 그래서 나왔던 구호가 배우자. 그래서 학생들이 배워야죠. 이 배운 걸 시골 가서 뭐 하자?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자, 다 함께. 그래서 자,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이러한 구호를 가지고 방학 때 농촌 가서 농민들을 계몽하는 운동이 분화로드 운동이에요. 약간 어렵지만 이 시대를 잘 지우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이 문제도 어쨌든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시대만 잘 지우시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답이 어느 거? 3번 하시면 되겠고. 자, 18번 갑니다. 18번은 네,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이 됩니다. 19년. 이게 의열단이지. 의열단. 끝. 다 몇 번? 1번. 요거예요. 그래서 김원봉이 1919년도에 만주 길림에서 자, 우리 독립을 위해서 이제 의열투쟁을 할 수 있는 암살, 뭐 폭파 이런 거에 할 수 있는 비밀단체를 만들어. 그 영화 암살 우리. 이 단체가 무슨 단? 의열단. 요거죠. 답 1번인데 의열단의 활동, 뭐 김상옥이 있고 김지섭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 이렇게 외워도 돼요. 자, 박수. 제가 해드릴게요. 박수. 상옥, 진아를 한번 기억해봐. 시작. 박수, 상옥, 진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박수, 상옥, 진아에서 박재혁이라는 분이 있어. 이 박재혁, 최수봉이 있어요. 최수봉과 김익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익상이 있고 김상옥이 제일 중요해. 중록이 있었어. 김상옥, 김지섭, 김지섭이 있고 나석주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바로 뭐다? 우리 의열단 활동입니다. 그래서 의열단이 박수, 상옥, 진아를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분은 김상옥이야. 종로 경찰서에 폭탄 던집니다. 하고 나중에 도망가면서 일본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여. 그래서 그 밀정인가? 그 밀정의 첫 장면에 나오는 그분이 이분이야. 김상옥. 요거였고, 요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근데 요거와 좀 대비되는 게 한인 애국단. 누가 있을까? 한인 애국단에 윤봉길,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는 의열단이 아니에요. 한인 애국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답 몇 번이고? 1번이고, 보안에도 중요한 단체인데, 1904년도에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우리에게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황무지를 일본이 개간하겠다. 안 된다야. 하면서 우리가 개간을 하겠다면서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막아낸 단체가 보안입니다. 요거고, 한국협회는 독립협회예요. 이 서재필이 만든 이 독립협회에 맞짱을 뜨겠다 해서 누가 봐도 독립협회는 진보예요. 보수 세력들이 모인 거예요. 이 보수 세력들이 한국협회를 만드는 거지. 요거고, 통일주의 국내에는 우리 사공화국 때, 박정희 때. 자, 박정희 때 유신헌법 때죠. 유신헌법 때 대통령을 선출하던 기구 어디? 통일주의 국내에서.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1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번 갑니다. 어려워, 이거. 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유.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 왜 열렸냐? 우리가 해방이 돼요. 해방이 되면서, 네, 자, 우리 민족의 한반도죠. 우리 민족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모스크바야, 먼저. 1945년 12월 달, 이 모스크바에서 미영소의 3국의 대표가 모입니다. 이걸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은 미영소의 대표가 모여서 한반도죠.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를 당했던 한반도에 정부를 세울 거라고. 정부를 세워줄게 너희들. 근데 어떤 식으로 정부를 세울지를 논의한 회담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이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정부를 세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뭘 열어라?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라 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게 결렬됩니다. 이게 결렬되자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란 분이 들어봤죠? 이승만이 정읍발언이라 그래. 정읍발언에서 자, 미국과 소련이 싸워 지금.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자유주의죠. 이 한반도에다가 자유주의 정부를 세우고 싶고 소련은 무슨 정부를? 공산주의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렬되면서 이승만이 야, 이제 미국과 소련 대화 안 되죠. 안 되니까 공산주의 필요 없고 남한만이라도 자유주의 단독 정부를 세우자야. 이거 이승만의 정읍 발언하자 안 된다 하면서 김규식이죠. 김규식이란 분과 여운형 이런 분들이 무슨 단독 정부야? 꺼져 이승만 하면서 무슨 정부를 세우자? 우리 통일정부예요. 이 통일정부를 세울 거야. 이 통일정부를 세울 건데 통일정부를 못 세운 이유가 좌우가 공산주의 좌파죠. 자유주의 우파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마. 싸우지 말고 이제 우리 좌우 힘을 모아서 통일정부를 세우자. 이 운동이 무슨 운동? 좌우부자 운동이야. 물론 실패로 끝납니다. 나중에 여운형이 죽으면서.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이지 이거. 답은 요거고. 형평운동은 이학찬이라는 분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이학찬이라는 분인데 직업이 백정이죠. 소자 없는 백정이다. 그래서 이 백정들의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라 하면서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 등을 만들면서 형평운동을 전개한 거고 위정척사운동은 우리 개항이지. 아까 우리 대홍 시절 때 개항 반대운동 요거였고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도에 일본에게 1,300만 원의 빚을 줘 고종이. 그래서 이 빚을 우리가 갚아보자. 그래서 대구에서 서상동과 김광재 요건데 지금 봐도 요건 시대가 해방 이후에요. 해방 이후에 나오는 운동은 얘밖에 없어. 형평운동 일제강점기 23년이었고 위정척사운동은 개항 직후죠. 국제보상운동도 이제 일제강점기 가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해방 이후는 몇 개, 3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대를 갖고 문제 다 찍어도 되겠죠. 네, 답 3번 가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주셔야 돼 이거. 자, 3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20번 갑시다. 41년도에 자, 임시정부는요. 조소왕의 글씨. 이분은 엄청 중요한 분. 조소왕. 삼균주의죠.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에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임시정부가 41년도에 뭐 한다? 우리 건국강령을 발표하는 거야. 근데 엄청,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다시.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41년도에 해방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독립이 될 거야. 건국강령을 발표하는데 그때 토대가 된 게 조소왕이라는 분의 삼균주의예요. 정치, 경제, 교육인데 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한능검이고 여러분이 기억할 문제는 조소왕이다. 알겠죠? 무슨 주의? 삼균주의인데 똑같아요. 시대가 보세요. 돈의점수는 고려시대지 진울이야. 고려시대 진울 승려였죠. 진울이 자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인데 수행하는 방법에서 돈오죠. 점수, 순간적인 깨달음, 점진적인 수행이에요. 깨달음과 수행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의 진울의 불교에 있어서의 수행 방법이었다. 이거 안 돼요. 자, 4번의 시무 28조는 고려시대 최승로지. 최승로가 어느 왕에게 성종. 요거였죠. 최혜국대원은 우리 개항 이후에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 근데 미국이에요. 미국이 처음으로 최혜국대원을 가져가고 일본이 뒤에 가져가죠. 근데 정확하게 없는 거지 이것도. 이거는 뭐다? 우리 3년지. 다음 몇 번? 1번. 이거예요. 이거는 바로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요 시대를 풀 수 있지만은 그냥 기억하세요. 자, 임시정부가 41년도에 건국강령을 발표하는데 이때 배경이 된 건 조소왕의 삼균주의다. 하고 또 중요한 게 시무 28조는 최승로가 어느 왕에게 성종. 고려시대 이거 최승로. 자, 돈오 점수는 누구? 우리 진울 고려시대고 최국대원은 개념을 잡으세요. 이게 뭔지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다음 시험에 좀 준비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1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21번 갑시다. 자, 야, 이거 너무 쉽네요.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소련이 나와. 소련이 국제연합의 정전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정전협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53년도에 판문점에서 정전협상이 끝났네? 6.25지 뭐 이거. 이목을 나눈 개항 직후에 82년도에 99년이죠. 99년도에 개화하지 말자 이거였고 임진왜란은 조선이지. 청산리 대첩은 누구냐 우리 누구지? 김전인 장군. 자, 북로 군정서군의 김전인 장군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에서 일본군을 몇 년도에 1920년에 박살낸 거.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최대 전투가 청산리 대첩이에요. 근데 이 문제도 뭐 해방 이후에 소련이 나와 있죠. 53년 끝났네. 6.25지 뭐. 됐어요 지금? 네, 답 3번. 개념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25고요. 자, 22번. 자, 장면 정부의 정책을 수정본에서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경제래요. 그래서 이건 사창제. 사창제는 굳이 신경 쓸 수가 없는데 조선시대. 자, 조선시대 우리 정부에서 백성들이 막 배고파. 흉년 들어요. 먹을 게 없어. 이때 이제 백성들에게 먹을 걸 빌려주는 걸 의창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민간 자율적으로 이제 양반들이 있지. 돈이 좀 많아. 이 사람들이 농민들에게 뭘 빌려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시앤 캐시 사채업이에요. 요게 사창제. 요거고. 진대법은 고구려지. 고국선왕 때 흉년 들었을 때 봄에 백성들에게 먹을 걸 빌려주고 가을에 갚아라. 진대법. 야, 친명배급은 절대 안 되죠. 친명배급은 조선시대지. 그래서 우리 특히 광해군 때 무슨 외교? 중립 외교를 합니다. 요거를 하다가 이제 무너집니다. 인주반정으로. 그래서 인주반정을 주도한 게 서인이었어. 서인들이 광해군 때 외교를 바꾸면서 명예에게 다시 의리를 지키고 후금이죠. 오랑캐 후금을 까겠다. 이 친명 배금 정책에 가다가 터진 게 정밀환과 병자호란. 이거 조선시대야. 이거 이제 경제개발 오행. 말이 봐봐. 경제내면 형식이. 그럼 당연히 이거 안 되는 거지, 얘는. 다음 몇 번? 4번. 그래서 장면 정부는 4.19 혁명 다음이죠. 이 4.19 혁명 다음에 장면 정부가 나오는데 이 장면 정부의 목표는 경제 제일주의예요. 그래서 4.19 혁명의 배경에 3.15 부정선거도 있지만 경제가 너무 안 좋았거든. 그래서 우리 경제를 보호하자, 살리자 하면서 경제 제일주의에 들어가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었지만 61년 5.16 군사정변이 터지면서 시행은 안 돼요. 시행은 못하고 요거를 62년도에 박정희 군정 때 1차 경제개발 5개년이 시작이 되는 거야. 다음 몇 번? 4번 가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것도. 자, 저 오늘도 23번이네요. 다 왔어요, 얘들아. 이제 세 문제 남았어요. 세 문제 남았죠. 23번, 24번, 25번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어렵지 않아, 계속.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푸는 방법은 용어의 개념이라든가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요 개념만 잘 잡으시면은 다 풀 수 있어. 근데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힌트가 있어요. 이 문제는.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죠. 80년대 이후를 찾아야 돼. 자, 우리 5.18 광주와 민주운동은 80년이죠. 그러니까 79년도에 11.15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합니다. 하고 이제 유신 정권이 끝나고 이제 뭐가 올 거다 우리는 민주화가 올 거다야 했는데 오란 민주화가 안 오죠. 안 오고 누가 나오냐? 전두광. 서울에 보면서 12.12 사태로 이제 전던 우태우죠. 신군부가 등장해. 그러니까 신군부의 집권을 막자가 80년 민주화운동 서울의 봄 요거였고 요 서울의 봄의 연장선이 5.18이에요. 됐죠? 요거고. 자,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는 뭐냐면은 여러 번 있어요. 있는데 80년대 이후에 직선제 개헌이죠. 우리가 개헌이 9번 있어. 근데 직선제 개헌은 1차 발제 개헌이 52년 직선제였고 됐죠? 그 다음에 군정 끝나고 3구하고 넘어갈 때 5차 개헌이에요. 5차 개헌이 대통령 직선제 임기 4년이었습니다. 근데 7차 개헌이야. 72년도 유신헌법. 72년 유신헌법 이후엔 다 간선제였어요. 그러다가 87년도에 무슨 운동 우리 6월 민주항쟁. 자,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드디어 승리하죠. 하면서 몇 차 개헌? 9차 개헌이. 이 9차 개헌 때 대통령제인데 네, 임기 얼마? 5년. 단임제죠. 직선제로 가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직선제 개헌은 바로 보다 9차 개헌이. 그럼 9차 개헌은 87년 뭐 6월 민주항쟁. 이거죠. 답 3번. 이거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대물 잡을게요. 아간파천이죠. 이거는 1895년도에 을미사변 이후에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게 암살당하죠. 하고 고종이 다음은 누구 차례다? 내 차례다 하면서 이제 1896년도에 어디로? 러시아 공산 팀사건이야. 현대사가 아니죠. 안 돼. 50 총선거 48년 해방 이후에 50 총선거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가 아니지. 안 되고. 자, 모스크바는 해방 직후에 몇 년도? 45년 한반도에 정부 세워줄게 그 논의였다고요. 시대가 다 안 맞아. 몇 번 이거? 3번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80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어서 87년도에 6월 민주항쟁 가는 거고 그 뒤에 몇 차 개헌? 9차 개헌. 답은 어느 거 이거? 3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3번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지만 시대를 하나씩 지어보세요. 답이 나올 거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드디어 24번인데 이것도 엄청 어려워. 자, 김영삼 정부 남은 현대사 문제네. 자, 투명한 금융거래. 투명한 금융거래 정착과 부당한 정치자금 거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금융거래에서 실제 이름을 사용하자, 쓰자, 금융실명제. 끝. 이거예요. 이게 김영삼 때지. 농지개혁은 이승만 때야. 그래서 농사를 짓는 자만이, 이 농지개혁은요, 1공화국 때 이승만 때인데, 이승만 정부 때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예요. 지주들이 땅을 엄청 있었거든. 이거 안 된다 야. 그래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토를 갖자 하면서 강제로 내 지주의 땅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물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땅값이죠. 유상으로 매입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유상으로 분배하는 거야. 하면서 경자 유전. 이 경자 유전은 경자가 농사를 짓는 자예요. 농사를 짓는 자만이 땅을 갖자. 이 농지개혁은 이승만 때야. 이거 안 돼. 내용까지 몰라도 될 거예요. 자, 이번에 노비한 것 보면 고려시대죠. 광종이. 호적들이 노비를 풀어주죠. 절대 안 돼. 황국 신민하는 일제강점기에 황군 일본이죠. 일본 천황의 지배한 국가야. 너희들도 일본 천황의 충성스러운 백성이다. 야. 나와서 전쟁 가라. 야. 그래서 37년도에 중일전쟁 이후에 우리 조선인들, 한국인들이죠.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너희도 일본 천황의 충성스러운 백성이지. 전쟁 와. 하면서 징병, 징역 막 끌고 가는 거. 이게 황국 신민정책이 되는 거 알겠죠? 답은 어쨌든 3번인데 문제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는 거지. 금융실명제. 이해돼요 지금? 네, 좋습니다. 김영삼 때 좋습니다. 자, 됐고 마지막 25번입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자, 마지막 25번 문제 보니까 남과 북이죠. 통일 문제야 이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은 중요합니다. 남과 북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데 이게 91년도 노태우 정부 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남북 기본합의서야.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이 합의서는요, 남북한이 최초로, 자 봐요. 남북한 최초의 통일합의는 박정희 때 7.4 남북 공동성명. 사실 최초의 통일합의는 7.4인데 최초의 공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7.4는 공식이 아니고 비공식이거든. 몰래 한 거야. 최초의 공식적인 남북한 최초의 합의가 남북 기본합의서. 요건데 물론 남북 고위급 회담이에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화해, 남북한 화해하자. 이제 싸우지 말자야. 화해하고 불가침, 싸우지 말고 침략하지 말고 교류 협력하자. 그래서 자, 이걸 합의한 거예요. 이 교류 협력. 그래서 이제 다시 그래서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에서 이거지.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불가침. 이거예요. 남북 기본합의서인데 이거 누가 봐도 남과 북 얘기해 지금. 야, 과전법은 기억나지? 아까 우리 조선시대 무슨 제도? 토지제도. 이거 안 돼요. 2번 전조화약은 동학대야. 이게 남과 북이었어. 물론 남접 북접이 있지만 남과 북이 통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국가 총동원법은 38년도에 일본이 중일전쟁 이후에 우리를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하면서 미국 공술제, 쌀 뜯어가죠. 쇠붙이 공술제, 징병, 징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전쟁에 우리를 동원하는 거지. 근데 누가 봐도 남과 북이 통일 얘기니까 답 4번 가는 게 당연하지 이거는.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자 25분까지 쫙 정리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는데 우리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일단 공부할 게 많은 건데 그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국사는요, 일단 흐름은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에서 일제강점기의 사건들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거를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시면은 문제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지금 봤죠? 딱 그런 식의 문제야. 내용을 통일 문제를 물어보는데 통일 문제인데 이상한 시대가 있어요. 시대를 가지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공부하실 때 좀 부담을 덜면서 빠르게 점수를 얻는 방법은 첫 번째가 시대의 흐름을 잡으세요. 빠르게 알겠죠? 이거 잡으시고 두 번째가 용어 개념을 잡으시고 됐니 지금? 이렇게 정리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문제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어요. 아까 우리 금융실명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 답이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빠르게 우리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흐름 꼭 잡으세요. 제일 중요한 거야. 두 번째가 용어 같은 것들이 이제 뭔지 아시면 돼. 정확히 몰라도 이게 어느 거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인물들 얘기 나오니까는 그런 인물들 얘기를 좀 보시고 또 하나가 공부하시다가 좀 시간이 남거나 좀 쉬고 싶을 때 영화 좀 봐봐. 영화 같은 걸 보는데 이상한 거 보지 마세요. 날라다니는 거 보지 말고 한복 입은 거 꼭 보세요.
그래서 우리 역사와 관련된 건데, 오늘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우리 역사와 관련된 영화들 있죠.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영화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고 노는 걸 연결시키면은 아마 우리 좀 부담 없이 요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자 2024년도 자 검정고시 2회 한국사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해드렸고요. 이제 어쨌든 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준비하는 분들도 요걸 토대로 내년도 시험도 잘 한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